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2학년도 과학 프로그램을 맡게 된 다원교육의 부원장 김영도입니다. 앞서 이제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학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커리로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이제 스케줄을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8월 초에 신규 영재반을 모집해서 영재반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번 주까지 수업을 해서 기초 과정을 좀 마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새로이 영재반을 모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재 프로그램이 진행될 텐데요. 일단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영재 과학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본 이론들에 대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실전 문제풀이라던가 응용 문제라던가 실전 감각을 키우는 문제풀이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막판 3월부터 5월까지는 이렇게 파이널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과학 프로그램의 어떤 시스템을 보시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한 반이 있으면은 한 반에 두 명의 선생님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물리를 예로 들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에 관련된 개념 중에 한 분의 선생님이 역학 과정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이제 정자기 파동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이 파트를 또 나눠서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물화생지가 모두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선생님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 선생님의 이해 방법을 아이들한테 적용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자율적인 사고력이 조금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 하나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각적인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이 크로스 형태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원교육에서는 이제 모의고사를,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매해 저희 모의고사를 보는 인원이 대략 한 300명에서 한 400명 됩니다. 영재고 입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2단계 시험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한 해에 한 3,5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어떤 모의고사를 보는 어떤 표본 집단 자체가 전체 영재고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의 대략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대규모로 모의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에 맞는 입시 지도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좀 이제 여러 방식의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종합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종합 모의고사는 전체 모든 반의 학생들이 동일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총 한 4회 정도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전체 영재고 입시를 보는 아이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내가 돼 있다. 과학이나 수학적 능력이 얼마만큼 도달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서류 준비를 많이 하고 서류를 넣는 시간이 이제 3월이에요. 3월까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학교를 정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좀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맞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3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4월 초에 넣은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응시하는 학교가 에 보는 학생들이 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돼 있고 어느 정도 내가 합격이 통과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학교별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학교별 모의고사는 크게 뭐 서울, 경기, 한가영, 대전, 그 다음에 예술, 크게 한 5개 정도의 유형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학교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만 아이들이 뭐 적게는 11회, 많게는 한 14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입시 지도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게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학, 과학에 대한 과목별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기가 누적해 온 모의고사의 어떤 성적 범위, 성적 상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학교에 응시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도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요, 약간 다른 학원과 좀 다르게 보는 특성이 있는데, 일부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만 듣는 아이들도 있고 과학만 듣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학만 그 학원에 듣기 때문에 과학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만 듣든 과학만 듣든 의무적으로 모의고사는 수학, 과학을 동시에 다 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시 지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 과학을 통합해서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는 모의고사를 수학, 과학을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원장님께서 입시 분석할 때 이 모의고사 분석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의 성취도를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줬는데요. 그것들이 우리가 한 해에 본 이런 모의고사에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입시 분석을 제대로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매해 모의고사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도 이제 작년의 입시를 바탕으로 올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취도에 있고 작년과 비교해서 그때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고 이 학교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는 다른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를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입시 지도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시 지도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학 성취도, 수학 성취도,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의 목표, 학부모님 의견,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얼마만큼 성적의 상향 곡선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입시 지도를 함으로써 저희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차 통과율 같은 경우가요. 대부분 이제 영재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 2차 경쟁률이요. 대부분 한 4대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4대1이라 그러면은 전국에서 시험 보는 이제 2차 통과는 합격률이요. 한 25% 된다고 보시면 돼요. 25%에서 한 30% 정도가 2차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뭐 95% 이상 그리고 나머지 기타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70% 이상의 2차 합격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원이 어떤 입시 지도가 올바르고 제대로 영재학교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영재학교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2단계에서 수학과학에 대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학과학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건 이제 정규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이제 점차 이 수학과학에 대한 이해는 이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입시 지도도 필요하겠죠. 영재학교가 특이한 게요.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니에요. 뭐 단편적으로 물올이나 화올에 금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재학교를 붙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영재학교가 8개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어차피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는 한 학교예요. 그럼 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과 경쟁하냐에 따라서 내가 영재학교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원이 뭐 상위반은 무조건 다 붙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일명 하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떨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곳에 지원하냐가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원에서는 다수의 아이들과 이렇게 수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입시지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의 성장률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물올이나 화올을 열심히 해서 높은 성적을 거뒀어도 그 아이가 초반에는 치고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정체된 측면이 상당히 이렇게 보이는 학생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상당히 좀 잘 안 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뭐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내가 부족한 것은 어디서 찾아보고 어떻게 공부하고 뭘 더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학원이 영재고 입시에서 제대로 된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요 자기주도 학습 600제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요. 이 겨울방학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고 많은 시간 다량의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겨울방학이죠.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이 자기주도 학습 600제를 배부를 해서요. 과목별로 이제 물화생지별로 150문제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도 책에 같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스스로 해설지를 보고 또 생각해보고 모르는 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게 책만 던져주면 잘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몇 주 차에는 어디까지 풀고 스스로 체크하고 선생님이 점검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저희의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생활 속 과학이라는 융합 자료도 같이 배부를 합니다. 이 영재고 입시라고 하는 게 다양한 사고가 필요하고요. 실제 영재고 입시 문제, 과학 문제를 보면은 생활 속이라던가 여러 다방면의 과학 주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속 과학이라는 다양한 어떤 사례가 과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읽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배부를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배부해서 아이들을 이제 학습 지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올해 새로에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제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그것들을 보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 학업 역량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학업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게 뭐냐? 저희가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4개의 과목이 있죠. 그리고 4개의 과목을 한 문제, 한 과목당 5개의 문항으로 출제를 해서요. 그냥 하루에 총 20문제씩 이렇게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그 테스트를 이제 학업 역량 평가라고 하는데요. 요즘 영재고 입시 같은 경우가 뭐 세종이나 인천이나 아니면 뭐 대전, 대구, 광주, 소위 이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답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물론 서울, 경기, 한가형은 이제 서술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전 이하의 학교들은 이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업 역량 평가는 이제 5문항 정도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요. 한 과목당. 그리고 모두 다 이제 단답형으로 이렇게 출제를 해요. 영재고에서는 문제에서는 이제 객관식이 없고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영재학교 문제가 보통 과목당 평균 잡으면 한 5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약간 세미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배운 내용에 한해서 이렇게 단답형 유형으로 보는 학업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량의 시험을 보고 이제 나름의 해설지를 배부를 하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과 이제 잡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끔 저희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20문항씩 이제 하루에 3일이니까 3일 동안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은 4주니까 4주 동안 매일매일 학업 역량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누적 성적표가 또 저희가 나름대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진도와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맨 아래 여기 보시면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상위 배분율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 학업 역량 평가를 저희 학원 대치반 아이들은 다 모든 반이 공통으로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의 그런 성적, 공부한 것들의 피드백이, 공부한 것들이 상향을 하는지 하향을 하는지 정체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를 넣어서 어떤 아이들을 좀 자극도 시키고 저희가 지도할 때도 이걸 참고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12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12월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거고,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은 이 테스트 형태를 단답형이 아닌 이제 서술형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총 12월까지 진행하는 문제를 보면은 이제 960문항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완하면 어떻게 저희가 진행할 거냐? 대부분의 학원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를 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테스트 시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아이들은 그 테스트 시험지를 절대 다음에 보지 않아요. 뭐 한 달 뒤건 2달 뒤건 나중에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지 테스트 시험지만 이렇게 집에 책상에 쌓여 있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본 거를 묶어서 책제로 다시 한번 내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아이들이 총 이 문제를 960문항을 두 번의 복습 과정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한 1920문항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틈없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학업 역량 평가를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반도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원 교육에서 물학생지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나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부터 보시면요. 일단은 12월까지 이제 역학과 과학 전자기를 두 분의 선생님이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이제 그 크로스로 역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5월 파이널 과정을 거쳐서 6월에 이제 캠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재인데요. 그 학원에 특화된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본 문제,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는 창의형 문제로서 기본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기출 문제를 접하면서 풀 수 있는 아주 잘 구성된 이런 교재로서 선생님들이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제 물리적 개념이 되겠죠. 물리적 개념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느냐.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수학과 관련된 문항이 이제 서울에서 매번 출제가 돼요. 물리와 수학을 섞어서 출제되는 문항이 매번 출제되는데 서울과 융합형 문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사고 연습, 그 다음에 물리의 어떤 서술형 테스트, 서술형 테스트를 봐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새로 물리 학습지와 관련된 피드백 과정을 저희가 이제 물리과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된 개념, 이제 잘못된 오개념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져 있는지를 물리 학습지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물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물리 선생님들의 소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영재 대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다원교육의 김승규라고 합니다. 올해 제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 영재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이런 4가지 능력이 있어서 평가된다고 생각해요. 논리력, 상상력, 통찰력, 창의력이요. 이 중에 논리력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통해서 제일 많이 익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논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요.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상상력, 통찰력이라는 건 물리 공부를 통해서 가장 깊게 익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이라는 건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상상력 같은 걸 뜻하는 것은 아니고, 상상력이라는 건 어떤 자연 현상을 갖다가 그 자연 현상을 보고 그걸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이죠. 물론 수학적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자연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리 공부를 하면서 이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게 되고요. 통찰력도 그렇습니다. 통찰력이라는 건 학생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자기가 처음 보는 문제들을 당연히 만나게 돼요. 특히 나중에 최종 입시에 가서 더욱더 그렇겠죠. 근데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처음 보는 문제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이 기존에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연결점을 찾아내는 능력이요. 이런 인사이팅이 물리를 통해서 외에는 거의 기를 수가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특히 영대비 학생들은 물론 물리 이론도 중요합니다. 근데 물리 이론이라는 게 영재학교에서 나오는 물리 이론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중등 범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물리 이론이 필요하다기보다 학생들이 뭐 쉽게 말하면 영재여야 돼요. 근데 이 영재성이라는 것은 많은 걸 공부한다고 길러진다기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진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제가 자랑을 좀 드리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는 강사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떤 강사를 좋아하고 강의를 좋아한다는 게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학생들은 자기를 이해시킨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동을 해요. 학생들이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진짜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전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떤 자기가
그걸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에 자기한테 그걸 준 사람을 이렇게 오리마냥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뭐 이건 자랑인데 현재 영재학교가 정원 내에서 774명을 선발하거든요. 전체 8개 영재학교가요. 작년에 영재학교 입학시험을 봐서 현재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일반 물리학 강좌를 개설했는데 대치동의 다원교육에서만 제 강좌를 듣는 수강생? 그러니까 수강 강좌 기준으로 250이 넘어요. 이건 대부분 다 제가 중학생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저를 믿고 계속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민망해서 어쨌든 어머님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학생들이 분명히 저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특히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면 자기를 이해시키는 강사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영재성에 좀 더 가까이 근접해서 높은 확률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 강사 조태환입니다. 저도 이제 영재 쪽에 물리 담당을 맡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내년 5월까지겠죠. 내년 아무 일 없으면 5월까지일 텐데 5월까지 같이 하면서 아이를 다 영재고 합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거고요. 지금 뒤에 출석 19석 곧장 올리다 보니까 좀 칠판이 지저분해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뭐 다른 학생들 다 그렇긴 한데 보통 물리 1, 2 다 배우고 왔다라는 친구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결론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냐면은 지금 제가 담당하는 애들 중에 현재 고등관에서 대전영재고 3학년 애들 대상으로도 연대 논술 수업을 하고 재수생 애들 갖고서도 연대 논술 파이널 수업까지 제가 해요. 근데 수업하면 느끼는 게 대전영재고 3학년 정도 애들이면 거의 물리를 한 6년 가까이, 최소 6년 한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해요.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보고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물론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저희도 학원 선생이지만 학원에서 강사지만 모든 학원들은 사실 학교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야 애들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학교 때 영재 대비할 때 좀 못하던 친구들은 물리를 갖다가 약간 힘드니까 걔를 놓고 딴 걸로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합격을 하고 합격하고 나면 사실 시간이 또 좀 있다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격자 대상 물리 수업은 일반 물리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약간 더 높게, 학교 수준보다 약간 높게 시작을 해야 돼요. 영재고 대부분의 경우가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일반 물리학 수준으로 해요, 원래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합격을 한 다음에 합격자반에서 뭔가 듣고 있는데 자기 게 아닌데 뭔가 보면서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풀지 못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그럼 또 내신반 대비를 해요. 또 내신반 대비를 하면은 거기서도 당연히 학교들보다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못 쫓아가요.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나고 3학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본 적은 있고 손은 다 써보는데 문제 풀이 방향이 특히 이제 제가 연대 논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잘 보이거든요. 풀이 방법이 애들 보는 게. 근데 거기서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영재 대비할 때 물론 이제 저희도 그렇긴 할 거지만은 어느 정도 배운 것만큼은 확실하게 이론 확장성까지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그냥 넓게 갈 거예요, 사실. 물리 같은 경우에서 좀 넓게 중학교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게 영재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원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훨씬 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해서 그걸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선생님들 한 반당 2분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월수금 반에는 들어가 가지고는 제 월수금에서는 들어가서는 처음 스타트는 역학부터 시작하게 될 거고 그 다음 화목 1반에서는 우선은 광학, 파동, 전자기 쪽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 학원 시스템 물리 다 똑같긴 한데 겨울까지 전체 한 바퀴를 돌리고
로테이션 형태로 선생님이 바뀌어서 다른 부분 강의를 또 하게 돼요. 그럼 아이들은 그 상태로 또 한 번 듣게 되고 두 번째 들을 때는 단원이 좀 더 압축되고 난이도가 높아져요. 현재 처음 할 땐 좀 넓지만 난이도는 물리 1, 2 중에 발췌한 영재학교에 들어갈 때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사고력 문제화 되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딱 필요한 걸 압축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물리는 산술, 기본적 계산은 되긴 돼야 되고 기본 공식은 알긴 해야 되는데 너무 공식 의존은 많이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 당장 무조건 물리는 힘들다로 시작하긴 할 거고 혹은 내가 안다라고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요. 그 아는 상태에서 좀 더 생각 많이 하게 해주시고 글 읽을 때 꼼꼼하게 좀 읽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원 영재 입시반에서 영재물리 담당하고 있는 정정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먼저 저희 다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찾아오시는 길에 과학에서 고민이 있다면 물리가 가장 큰 고민이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조금은 덜어드리고자 제 수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개념하고 문제풀이 당연하죠. 개념 강조해야 되는 거 맞고요. 문제풀이 강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연습하면 많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몰라요. 그냥 문제에서 I라고 두니까 I라고 뒀고 F라고 두라니까 F라고 뒀어.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영재 입시에서는요, 그런 부분을 허를 찌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서 항상 그 둘 간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만 수업만으로는 성장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저는 그거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바로 대답해 주지 않아요. 요거는요,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모르고 있는지 찾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물어볼 때 앞서서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게 물어봐서 그럼 그건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수업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제 수업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영재 입시를 같이 다원과 함께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정범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리 선생님들 영상을 보셨는데요. 원장님이와 김승희 선생님, 조태한 선생님, 정정정 선생님, 저희 이제 다원교육에서 영재 물리를 책임질 최강의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영재 물리 하면은 이제 다원교육의 물리가 된다는 것은 뭐 어머님들 다 아시겠죠? 이어서 화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요. 어떤 영재고 대비 전 영역의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하는 필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전에 학생들 같은 경우가요. 이제 영재고 반에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학 같은 경우는 화홀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요. 화홀의 문제 유형과 영재고 입시에 관련된 화학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괴리감이 제일 큰 과목이 저는 화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좀 단편적이고 객관식 문제를 다량으로 연습하다가 이 영재고 문제를 보면은 아이들이 그걸 잘 응용을 못 시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재 화학에 맞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 이제 집중적인 영재고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풀고 파이널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과하자는 이제 캠프 과정으로 이렇게 화학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교재는요, 이제 기본 이론 교재가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필수 예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그리고 해설지가 첨부가 돼서 아이들이 좀 복습이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스스로 교재를 활용해서 풀 수 있게끔
나중에 이제 3월이나 5월 돼도 자기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재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때 도움을 줄 교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화학 선생님들이 이제 화학별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서로 케어할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진단 평가라던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성취도를 보고 단원별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보충 강좌를 별도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재화학, 다원의 영재화학을 책임질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원의 화학 선생 한규명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화산고 선생님을 부르는데 어머님들은 이제 다원의 학생들을 보내시면 과연 다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는 많은 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기초를 가르쳐서 응용을 잘하게끔 하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지만 사실 과학은 초등학교 때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유치원 때 풍선 누르죠. 부피 줄어들어요. 가열하면 커지죠. 이게 보일 잘 중학교 때 배우죠.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P분의 NRT, 뭐 대학교 가면 반데르바이스 방정식 이런 것까지 나오죠. 연관되어서. 그럼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냐? 아니에요. 우선은 기초적인 걸 튼튼히 해서 다른 응용과 정말 기초를 잘 알고 있나, 이런 핵심적인 거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에 한국과학연구회에서 이런 문제가 났어요. 어는 점을 정해보세요. 그럼 학생들은 어는 온도요. 그럼 녹는 점은 녹는 온도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올해 문제가 뭐가 나왔냐? 끓는 점이 아니라 끓음을 정의해보세요.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은 그걸 정의를 못해요. 정의를 하더라도 그거 갖고 응용 문제가 나온 거죠. 끓음에 대한 응용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기초를 탄탄히 해서 많은 문제를 응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화원 2 일반항 화월 3까지 타는 애들도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문제가 잘 안 풀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들어보고 개념을 들어봐서 아는 것 같지, 아는 것 같은 거지 사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거 응용해서 맞힐 수도 있겠죠. 근데 학생들의 지금 단계는 뭐냐? 많은 것들을 들어본 거죠. 그래서 비슷한 걸 고르는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영재고 시험에서 원하는 건 아이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응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선생들은 그런 걸 도와준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뵙고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재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영재고 입시에 있어서 화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단순 암기가 아닌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3단계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원리 중심의 개념 이해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영재고 기출문제, 공시 문제들을 통해서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는 개념 응용 완성 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실력 완성 단계로 이렇게 세 단계의 형태의 학습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를 진행을 할 때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실력에 맞게끔 수준별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단연간 영재고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영재고 합격생들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낸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내년 영재고 입시에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대할 것이고요. 다음 아이들도 좋은 결과를 꼭 얻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화학 수업을 맡고 있는 김요섭이라고 합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정의나 법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화학적 논리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재고 입시 트렌드가 고등과정의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중등과정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무작정 암기를 하고 연습 문제만 푼다고 절대 합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화학적 논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흡수하여 자신만의 화학적인 논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응용 문제나 그런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정확하고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도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학생들과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길을 미리 걸어본 선배로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나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많이 하고 이제 힘든 입시라는 레이스를 옆에서 같이 뛰는 강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다원교육의 영재 화학을 책임지실 한규명 선생님, 이선배 선생님, 김효소 선생님을 만나뵀는데요. 이 화학이란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생물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생물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좀 처음에 접했을 때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게 상당히 생물학적으로 방대한 양의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하지 못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 생물에 필요한 이런 과정들을 12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는 좀 더 적응을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그림이나 글이나 그래프를 활용한 수업으로서 좀 아이들의 영재 생물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과정을 거쳐서 역시 캠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리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선택형, 단답형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반에 아이들의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필요한 요소들을 잘 다져줄 수 있는 그런 교재 구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생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생물의 관점을 잘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미션 노트라던가 어떤 개념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미션 노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개념 정리 노트, 그 다음에 뭐 초심자 테스트, 그 다음에 블랭크 과제, 그 다음에 실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이따가 어떤 생물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재 생물을 책임질 생물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아이들과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효석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영재학교 입시를 위해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단연간에 걸쳐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 생물학이라는 것은 좀 만만한 학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외울 것들도 많고 등장하게 되는 용어들도 많고 그 사이에서 스토리의 연계점을 찾아야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적합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우수한 강의력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일단 정확한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숙지라는 것이 바로 우리 생물학을 정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조금 반강제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즐겁게 게임하듯 이렇게 넣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역시 개념들을 갖다가 정의하게 되는 그 가운데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와 같은 정의는 무슨 용어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블랭크 퀴즈 형식의 활동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 워크북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개념을 숙지하는 가운데 영재학교 입시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이라는 것은 말로 풀어내는 학문이 절대 아니고요. 물론 글을 써가지고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역시 그래프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준비한 워크북에는 스스로 아이들이 각 주요 테마에 대해서 스스로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게 되는 이러한 활동이 들어가 있는 워크북을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간의 연계성 그리고 온전한 테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들과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체 어떤 연구적,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내용으로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런 과학사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스스로 리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워크북을 함께 교재로서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예, 아무래도 아이들은 생물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용이 너무 많고 재밌기는 한데 와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막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 이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시즌에 이렇게 도입을 하고 이 워크북은 아이들이 향후에 이제 영재학교 입시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만이 만든 그런 노트로서 생물학을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입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노트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워크북 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원교육 대치센터에서는 이지한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한 시즌 동안 서로 다른 영역을 갖다가 서로 교차하면서 수업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재학교 주요 테마들이 이지한 선생님 한 번 그리고 저 한 번 이렇게 교차되면서 2번 정도 내용을 리뷰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수업 커리큘럼을 저희가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뭐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뭐 워크북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는 좀 능동적인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워크북이 제대로 잘 작성되고 있는지, 블랭크 잘 풀어내고 있는지, 그래프 그림 이런 거 잘 그리고 해석 똘똘하게 하고 있는지, 실험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것은 역시 당연한 거고요. 생물학 전반적인 스토리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거를 볼 생각이에요. 백지 시험이죠. 그래서 퀴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백지 하나 주고요. A4 용지 하나 주고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너 광합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다 써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그 백지 노트에 적혀 있는 이 글을 보고서 이 아이가 어떤 개념이 좀 비었는지, 어떤 개념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았는지, 혹시 잊고 있었던 그래프나 표는 없었는지, 표현 자체가 똘똘하게 적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생물학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번 시즌부터 아이들이 생물학이나 이런 좀 약간 지학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막 물리, 화학, 수학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막 영재 입시 한 3주 전 막 이때부터 저의 전화통에 좀 불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애들이 막 이거 모르겠어요. 문제 안 풀려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는 바본가요?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신세한탄들을 하고 막 문제들도 제가 이제 새벽에도 풀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필요할 때는 저는 언제든지 아이들 옆에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SNS나 메신저 또는 뭐 문자, 화상통화 어떤 매체든 상관이 없어요. 예, 어떤 시간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아이들은 그래도 한 새벽 한 5시까지 그때까지는 질문을 하니까 그때 어느 순간에라도 제가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사로서 이번 시즌 아이들을 예쁘게 영재학교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김효섭 강사였고요. 예,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재 생물 선생님, 이제 저희 다원 영재교육의 과학팀장님이세요. 김효섭 선생님께서 영재 생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램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원교육의 또 영재 생물 선생님 중에 이지연 선생님이 계시죠. 영재 생물 하면은 떠오르는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은 아쉽게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이 촬영을 못했어요. 저희 이제 다원교육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지연 선생님과 만나뵐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구과학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학도 마찬가지로요. 1, 2월 달에 두 분의 선생님이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2월에 실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어떤 파이널 과정을 거쳐서 영재 입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학 같은 경우가요, 어떻게 보시면은 조금 공부하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이기도 해요. 이게 지구학의 영재 지구학에 특화된 책이 없거든요. 그럼 영재 지구학에 특화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다원교육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의 분석인데요. 단연간 학교별로 출제된 기출문제의 영역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 서울이라던가 경기 각각의 학교에서 어떤 부분들이 왜 많이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필요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구라던가 광주, 그 다음에 세종, 인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영재교육에 특화된 이 영재지구학에 특화된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학 교재로서는요, 뭐 기본 이론 부분에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단계별, 난이도 단계별로 스텝 A, 스텝 B, 스텝 C,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활용한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아이들 단계별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학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특화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단계적으로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서브노트 프로그램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단원 간의 연관성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마인드맵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다원교육에서 지구학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와 다른 선생님들도 지구학에 어떤 선생님들이 계신지 지구학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선생 남기홍입니다. 지구과학은 우주의 탄생부터 지구 내부, 지상의 공기, 우주의 별까지 아주 폭넓은 분야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해야 할 것도 많고 벅차기도 할 과목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고 끝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돌멩이 하나부터 하늘에 떠 있는 구름까지 어느 하나 과학적 원리를 배제하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현상들을 좀 더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에서도 지구과학적 시각을 먼저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석을 논할 때도 시작은 지구과학이나 어찌 보면 원자나 분자를 다루는 화학이고 천문을 다룰 때도 행성의 운동이나 별의 거리 등은 물리, 수학적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고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지구과학을 배움으로써 깊이 있는 사고와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영재학교 합격을 위해서 임팩트 있고 심혈을 기울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다원에서 영재고 데뷔를 위해서 과학 수업 중에 지구과학 수업을 맡게 된 박종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여러 해 동안
과거나 영재고 입시를 위한 지구과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나 영재고 입시 과정에서 지구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막 가장 중요하다, 수학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구과학도 어머니 4개 과학 과목들 중에서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중이 절대 입시 과정에서는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과목의 특성상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시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과목도 아니고, 뭐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못 풀게 돼서 뭐 입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다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고 있고, 또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예 문제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구과학 수업, 제 수업에서는요, 학생들이 뭐 집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거나 이러한 것에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수업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개념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개념들을 계속 반복해 줌으로써 입시 과정상에서 필요한 지구과학에 대한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입시를 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원교육에서 저와 함께 지구과학을 책임질 남기영 선생님과 박종욱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가장 잘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다원교육에서는요, 각각 물화생지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약간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뒤에 뭐 2개의 사안이 있는데요. 대치동에서 많은 영재 과학을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학원들에서 각각의 과목들은요, 공통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학에서 물화생지별로요, 과목별 특색이 있고요,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이해시키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서 그 아이들을 대하고 수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과목에 맞게끔, 그 특성에 맞게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더불어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영재고라고는 입시 방향에 맞춰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공통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재고 과학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곳이 저희 다원교육의 영재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재고 입시에서요, 어떤 이 과학에서 약간 특이한 점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지금 뭐 앞으로든 이제 다양한 시험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올림피아드도 있고요, 수능도 있고, 영재고 입시도 있고, 내신도 보게 되고, 보고 있고,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어떤 과목별의 어떤 과학에서의 범위 측면을 따지면은 올림피아드가 가장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영재고 입시는 내신보다, 이제 여기서 내신이라고 하는 중등 내신의 범주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에 반해서 필요한 어떤 과학적 사고 능력은요, 어떤 올림피아드보다 더 넓은, 폭넓은 어떤 사고 능력이 필요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재고 입시에서의 과학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입시에 필요한 내용을요,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범주 안에서 그 해당하는 영재고의 기출문제만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필요한 거죠. 최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요,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어떤 점이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 입시가 보통 화월 끝나고 8월 말쯤에 영재고 반이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뭐 시험을 봤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입시 일정이 계속 미뤄져서 거의 한 달가량 미뤄졌거든요.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재고 입시를 대비할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림피아드 일정이 어떻게 돼요? 뒤로 미뤄졌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화월 보고, 그 다음에 KMO 보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학원들이 이제 영재고, 실질적인 영재고 반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잡히고 정상적인 궤도로서 5월 중순쯤에 2차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2022학년도를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재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달가량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영재고 입시에 맞는 사고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 범위에 관련된 어떤 학습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그 사고 능력을 키우기까지의 과정이 예전보다 짧아진 거죠. 그만큼 영재고 입시의 어떤 과학에서 영재고 입시에서의 과학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학원에서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다원교육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명해 준 것이 저희 다원교육의 과학에서는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도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이렇게 가졌고요. 그만큼 학원의 선택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다원교육에서는요, 입학고사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상담실에 문의를 하시면요, 어떻게 이제 상담 전화나 문자로 접수를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 입학고사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 입학고사를요, 이번 주 일요일 날 9월 13일 날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90분, 과학은 90분, 배점은 100점, 200점이고요. 수학은 12문항, 과학은 물리 20문항, 화학 20문항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에다 문의를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은 후에 어떤 온라인 입학고사를 보시면 되는데요. 뭐 수학, 과학을 동시에 저희 다원교육에서 하신다 그러면은 수학, 과학을 동시에 보면 되고요. 수학만 하실 거면은 수학 테스트, 그 다음에 과학만 시청을 하실 거면은 이제 과학 테스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입학고사를 보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반배정은 개별로 통보할 거고요. 반배정이 되면은 지금 앞에서 저희가 소개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올해 입시를 같이 이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올해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설명회를 좀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도 좀 많이 어색하고 좀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자세한 문의나 이런 것들은 학원으로 상담실로 문의하면은 아마 친절하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께 설명을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 뵙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